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수요일 뉴스데이입니다. 원비어 사망으로 미국의 여론이 격앙되고 있습니다. 희미하게나마 대북 대화를 탐색하던 분위기도 급속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네, 워싱턴 현완섭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현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북한을 공개 비판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원비어 사망 직후에 북한을 잔혹한 정권이라고 비판했었는데요. 오늘은 완전히 치욕스러운 일이라면서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원비어 가족들이 겪어내야 했던 일은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애도하면서 이 발언이 담긴 동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도 별도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원비어의 부당한 감금에 대해서 반드시 북한의 책임을 묻겠다면서 불법 구금 중인 나머지 3명의 미국인을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원비어는 김정은이 살해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아직도 북한에 가고 싶은 어리석은 자가 있다면 자신의 안녕을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현 특파원, 지금 이 현장에서 느껴지는 미국의 대북 응징론, 이 분위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백악관 대변인이 이제 김정은을 만날 가능성이 더 멀어졌다, 이렇게도 얘기했는데요. 네, 스파이서 대변인이 8일 만에 오늘 정례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백악관은 원비어 사망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만날 가능성은 한층 멀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원비어가 억류 17개월 만에 혼수 상태로 석방되면서 미국 내 분노의 목소리가 컸었는데요. 엿새 만에 결국 숨지면서 최고조에 달한 미국 내 대북 강경 여론을 반영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압박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독자 추가 제재 가능성과 함께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런 노력은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이 직접 할 것이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조치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비이성적이고 잔혹하며 원비어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핵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도 같을 거라면서 대화의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핵무기로 계속 엄포를 놓을 가능성이 크지만 속내는 대화를 원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비이성적인 체제고 김정은도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지만 체제 보장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핵 폐기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단계적 접근법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입장이 미국 정부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상충하지 않을 거란 생각도 밝혔습니다. 대북 선제 타격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엔 위협이 더 시급해진 뒤에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이재문입니다. 북핵 동결과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교환하자는 등의 워싱턴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문정인 특보가 오늘 새벽에 귀국했습니다. 공항에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 특보는 아주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학자적 소신이었다며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손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방미를 마치고 귀국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해당 발언이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특보 자격이 아닌 학자적 소신을 이야기한 것이란 겁니다. 연세대학 교수가 내 직업이고 내가 대통령에게 해주는 거는 자문을 주는 거예요.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도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청와대하고 모른다고 내가 학자로 갔다고. 문 특보는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 동아시아재단과 미국 우드로 윌슨 센터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문 특보 개인 자격 방문이었으며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또 해당 발언이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문 특보에게 엄중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뉴욕 맨하튼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학자적 소신이란 전제로 또다시 관련 발언을 이어갔고 귀국길에서도 자신의 발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손령입니다. 중국은 이 틈에 사드 압박 강도를 더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어제 한중 양국 외교차관 첫 만남이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정치적 결단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베이징에서 김현석 특파원입니다. 16개월 만에 열린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에서 중국 측은 시작부터 사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중 관계를 안정적이고 건강한 궤도로 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4月会影响我们两国关系的这个主要障碍，仍然没有排除，半岛和地区的形势依然复杂。 이어진 비공개 대화에서도 중국 측은 사드 배치 철회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우리 대표단은 경제와 문화, 인적 교류 분야에서의 보복 행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전략 대화에 앞서 우리 대표단을 만난 양재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은 한국 새 정부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我们希望韩方能够展现政治意愿和决断，信守承诺，同中方一道，妥善解决有关问题。 어제 전략 대화에서 양측은 한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양국이 적극 소통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데 대해 평가하면서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갈등을 적절히 해결해 한중 관계를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궤도로 되돌리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또 다음 달 초 G20을 계기로 열릴 한중 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현석입니다. 원벼 사망 때문인지 문정인 특보의 발언 때문인지 미국은 죽음의 백조라는 별명의 비원비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다시 출격시켰습니다. 보안 때문에 통상 안 하는 척하면서 하는 훈련인데 이번엔 주한미군 사령관부터 나서서 이례적으로 언론에도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김재홍 기자입니다. 비원비 랜서 2대가 강원도 필승사격장 상공에 도착한 건 어제 오전 11시쯤. 괌기지 이륙 3시간 뒤였습니다. 우리 공군 F-15K 전투기 2대의 호위를 받으며 모의 폭격 훈련을 벌인 비원비 편대는 군사 분계선을 따라 한반도를 가로지르며 비행한 뒤 기술을 돌려 제주도 남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지난달 2차례 한반도 전개 사실을 먼저 밝히지 않았던 한미 군 당국은 이례적으로 비원비 항로와 훈련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정례 연합훈련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최근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대통령 특보의 방미 발언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을 주장했음에도 전통적 한미동맹의 기조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란 미국의 의지가 다분히 반영된 거란 분석입니다. 특히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돌아온 오토 원비어 씨가 석방 엿새 만에 숨지면서 미국의 군사적 대북 압박 수위는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웅입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이 결국 불발됐습니다. 2차례에 걸친 구속영장 청구 모두 기각되면서 검찰의 국정 개입 수사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검찰이 청구한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정 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건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내용과 구체적 행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으로 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12시간 반 동안 이어진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정 씨는 검찰이 영장에 기재한 걸로 알려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했었고요. 1월 1일에 했었고 몇 번 했었어요. 하지만 자필 편지로 수사 대응책을 논의했다거나 몰타로 도피를 시도했다는 의혹은 끝까지 부인한 채 자리를 떴습니다. 영장 심사에서 검찰은 정 씨가 삼성으로부터 금전적인 이익을 받는 데 관여했고 말을 지원받은 사실을 숨기는 이른바 말 세탁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 측은
모든 혐의는 어머니 최순실 씨가 주도한 거라고 반박했고 법원도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 걸로 보입니다. 결국 정 씨를 구속하려는 검찰의 시도가 2차례나 무산되면서 정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C 뉴스 홍승욱입니다. 여야가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회의를 엽니다. 하지만 채택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장성호 기자입니다. 여야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인 오늘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청와대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야당의 반발은 여전해 김 후보자 보고서의 채택 가능성은 여전히 확실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격돌했습니다. 청와대 인사검증 부실에 대한 야당의 강도 높은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잦은 사퇴했지만 이분과 조국 수석과의 관계는 그야말로 과정이 얼마나 그들만의 불공정 과정을 거쳤는지.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여야 의원 사이에 반말과 고성도 오갔습니다. 누가 이사진에게 발언을 했어요? 늦게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자. 아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시간을 줘요.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는 야당과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를 관례에 따라 집권당에 넘기려는 여당의 팽팽한 기싸움에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MBC 뉴스 장성호입니다. 네, 오늘 사법고시 2차 시험인데 오늘 시험을 끝으로 사법시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수십 년 인생 역전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그동안 신림동 고시촌도 식당도 서점도 많이들 바뀌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청춘들이 비좁은 방에서 두꺼운 법전과 씨름하며 판검사로의 인생 역전을 꿈꾸던 고시원. 1975년 서울대가 이전해 오면서 형성돼 2000년대 초까지 전성기를 누린 고시의 메카, 신림동의 상징이었습니다. 사설고시학원은 서울대 주변만 하더라도 큰 곳이 10여 군데, 소규모의 학원까지 합하면 30군데가 넘고. 하지만 과거 모습은 이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신림동 고시촌은 로스쿨 도입 이후 고시생들이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엔 고시원은 물론 독서실, 서점 등도 문을 닫거나 원룸으로 바뀌었습니다. 직장으로 출퇴근하는데 약간의 어떤 불편함은 있을지 몰라도 주거 비용이 딴 지역보다 싸기 때문에 고시생들이 4~5천 원에 든든한 한 끼를 챙겨 먹었던 고시식당. 식판에 반찬을 양껏 담아먹는 모습은 그대로지만 자리는 고시생 대신 공시생, 또 주머니 가벼운 서민과 직장인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 경찰하고 그리고 지방 가면 일반인도 되게 밥값이 싸니까 일단은. 하지만 고시촌은 여전히 꿈을 쫓는 곳입니다. 20년간 고시 서적을 팔아온 서점은 공무원 수험서로 책장을 대신 채웠고 한 강의에 고시생 수백 명이 들어찼던 학원은 노무사, 법무사 등 다른 자격증 대비로 광고 전단을 바꿨습니다. 공부하는 분위기가 노량진보다는 조금 더 갖춰져 있는 것 같고 물가가 싸고. 사법시험과 수십 년 흥망성쇠를 함께해온 신림동 고시촌. 여전히 기회의 사다리를 찾는 청년들이 몰리는 또 다른 고시촌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사드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오는 주말에 사실상 미국 대사관을 포위하면서 집회를 가지겠다고 신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도심 집회에 우호적이었던 경찰도 이번엔 첫 집회에 제한 조치를 했습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경북 성주와 김천 주민 등이 모인 사드 한국 배치 저지 전국 행동은 지난 8일 경찰에 집회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의미로 오는 24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6,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고 미국 대사관까지 행진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시민단체에 일부 경로를 제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시민단체의 요구대로 행진을 하면 미국 대사관 전체를 포위하게 돼 안전에 우려가 생긴다는 겁니다. 경찰은 대사관 뒤쪽 행진을 막는 대신 앞쪽 세종로는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서울 도심 집회가 제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외국 공간 100m 내에서 집회 시위를 금지한 빈협약과 관련법을 들며 최근 촛불 집회 행진 때에도 대사관 주변 행진은 일부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서울행정법원에 경찰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고교 시절 징계를 받고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징계 전력이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은 학칙을 심각하게 위반해 징계를 받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했습니다. 학교 측이 징계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는 사실상 특혜성 결정을 내리면서 합격이 가능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을 만한 큰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보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 좀 모순점이 있다. 학종은 크게 학생부의 교과 성적과 비교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시 제도입니다. 학종 비중은 해마다 늘어나 서울권 대학들의 내년 학종 선발 비율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55.7%에 달합니다. 하지만 신뢰도는 낙제점 수준입니다. 실제로 학부모 10명 가운데 7명은 학종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오히려 상류층에 더 유리한 전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사나 담임 선생님들이 쓰는 이런 코멘트들에 있어서 학부모가 개입할 여지가 다분히 있다는 거죠. 특히 새 정부가 수능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꿀 방침인데 이렇게 되면 수능 변별력이 약해져 학종의 비중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교육 정책보다 학종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학생부 평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평가 기준을 객관화하는 작업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과일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과일 소비는 늘었는데 가뭄과 폭염에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과일값 강세가 얼마나 이어질지 염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농협 매장. 수박 특별 할인 행사를 열고 한 통에 5,000원 넘게 값을 내렸는데도 작년보다 여전히 비쌉니다. 올해 가뭄과 폭염 탓에 수박값이 최고 20%나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사는 양도 줄고 먹는 양도 줄고 사는 횟수도 줄고 한 달에 수박을 만약에 한 3통 먹었다면은 지금은 한 통 정도로 줄이고. 올해 작황이 좋은 참외를 제외하면 토마토 17%, 사과가 20% 이상 오르는 등 주요 과일 채소류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폭염 여파로 시작된 과일값 고공행진이 최근까지 이어지며 통계청이 집계한 과실 물가지수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과일값 상승세가 최근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올 여름 내내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FTA 이후 외국산 비중이 높아진 포도의 경우 5월부터 10월까지는 높은 계절 관세 때문에 수입이 크게 줄어들고 수박은 이달 초 우박 피해까지 입어 출하의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농축산물의 비축 물량을 풀어 물가 안정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국산 과일의 경우 이미 주력 비축 물량이 거의 소진된 상황이어서 가을 수확철까지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염규현입니다. 비가 안 와도 올해 같은 해는 처음입니다. 장마는 왜 늦어지고 있는지, 언제 비다운 비가 올 건지 전동혁 기자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파종을 갓 끝낸 파릇한 변모 사이로 거북등처럼 쩍쩍 갈라진 누런 땅이 보입니다. 급수차를 동원하고 지하수를 끌어올려 봐도 메마른 땅을 잠시 적시는 게 고작입니다. 수로는 이미 메마른 지 오래고 수원인 안성천도 수량이 줄어 녹조가 끼었습니다. 농업용수를 공급한다는 저수지에 올라가 봤습니다. 거북 등짝처럼 갈라진 땅바닥. 덩그러니 놓인 낚시용 방갈로가 이곳이 저수지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에 내린 강수량은 평균 186mm, 기상 관측 이래 최저 수준입니다. 작년 이맘때 기상도를 보면 장맛비를 내리는 장마전선은 6월 18일 제주에 비를 뿌린 뒤 서서히 북상했습니다. 6일 만에 수도권까지 장맛비로 적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장마전선이 1000km 떨어진 대만 상공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유는 몽골 지역에 자리 잡은 고기압 세력은 강한데 장마전선을 밀어 올려야 할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은 약하다 보니 북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말쯤 비 소식이 있지만 본격적인 장마전선의 북상 가능성은 여전히 낮습니다. 일시적으로 제주도 부근 해상까지 북상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후 다시 남하의 당분간은 남쪽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5년간 여름철 강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두고 학계에선 한반도의 여름 기후가 달라진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해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더운 나날이 될 것 같습니다. 전국 각지에 벌써 폭염주의보, 낮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는 날이 이틀 이상, 사흘 이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내륙에선 경보로 격상이 됐는데요. 6월 더위치고는 좀 너무하지 않나? 아직 본 게임은 시작도 안 했는데 당장 다음 달 또 그 다음 달은 어떻게 버티나 싶을 지경입니다. 이 때문에 장바구니 물가도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서울의 한 농협 매장. 수박 특별 할인 행사를 열고 한 통에 5,000원 넘게 값을 내렸는데도 작년보다 여전히 비쌉니다. 올해 가뭄과 폭염 탓에 수박값이 최고 20%나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사는 양도 줄고 먹는 양도 줄고 사는 횟수도 줄고 한 달에 수박을 만약에 한 3통 먹었다면은 지금은 한 통 정도로 줄이고. 올해 작황이 좋은 참외를 제외하면 토마토 17%, 사과가 20% 이상 오르는 등 주요 과일 채소류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폭염 여파로 시작된 과일값 고공행진이 최근까지 이어지며 통계청이 집계한 과실 물가지수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6월이 벌써 이런데 7, 8월은 어떻게 넘기나 좀 억울하기까지도 한데요. 정슬기 아나운서, 네. 지금의 이 불볕 더위가 제트기류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제트기류는 지구 북반구 지표면에 약 10km 상공에서 빠르게 돌고 있는 바람으로 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를 가르는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유독 심하게 구불거리며 움직이는 바람에 전 세계 곳곳에서 이상폭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폭염도 마찬가지인데요. 몽골 바이칼 호수 인근의 제트기류가 북쪽으로 상승하면서 그 자리를 뜨거운 공기가 차지했고 그 결과 30도가 넘는 고온 건조한 공기가 계속 우리나라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럴 때 기상청 일기예보의 말미에 꼭 붙는 것, 바로 이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는 건데요. 사실 이거 지킬 수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농촌에선 밭일도 해야 하고요. 택배 배달원들은 무거운 짐을 들고 좁은 골목길도 오가야 하는데 온열 질환이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나마 열탈진이면 체온을 떨어뜨려 회복이 가능하지만 열사병에 걸리게 되면 체온이 41도까지 오르고 의식을 잃게 되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7일 강원도 원주에서 논일을 하던 80대 노인이 쓰러져 숨졌는데요. 최악의 폭염을 기록했던 지난해 여름 전국에서 2,000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고 올해도 벌써 50명이 넘는 환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요즘 조심해야 할 것 또 있죠. 바로 자외선입니다. 어제도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을 기록했는데요. 6월의 자외선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관련 보도 보시죠. 오늘 같은 초여름 햇볕은 피부 깊숙이 파고드는 자외선 A가 강해 피부가 빨리 노화되고 심하면 까맣게 그을릴 위험이 있습니다.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콜라겐이라든가 탄력섬유를 파괴시키게 되고 노화로 인해서 상처 치유가 좀 지연되는. 전문가들은 자신의 그림자 길이가 키만 할 때는 30분, 키보다 짧을 때는 10분 이상 햇볕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자외선 A 차단 지수를 뜻하는 PA 등급이 높은 차단제를 바르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들 비 소식이 간절합니다. 어제도 비가 좀 오나 했는데요. 남부지방에도 오다가 말다가 하고 말았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장마전선은 대만 부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장마전선이 올라오려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밀어 올려줘야 하는데 한반도 북쪽에 자리 잡은 찬 공기가 북태평양 고기압의 팽창을 방해하고 있어 장마전선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일시적으로 제주도 부근 해상까지 북상할 가능성은 있지만 다시 남하해 당분간 남쪽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장마가 시작되더라도 예상 강수량이 예년보다 적은 이른바 마른 장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7월까지는 가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뭄 기간이 길어지면서 산불에 대한 염려도 좀처럼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 함께 보시죠. 이달 들어 전국에 발생한 산불은 32건, 예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주로 봄철에 기승을 부리던 산불이 이제 초여름까지 지속되는 겁니다. 실제 건조한 상태에서 불이 얼마나 잘 옮겨 붙는지 실험했습니다. 평년 6월 날씨와 비슷하게 수분 함유량을 35%로 맞춘 낙엽입니다. 1.2m 길이를 모두 태우는데 6분이 걸립니다. 반면 수분 함유량이 10%에 불과한 낙엽은 3분 만에 완전히 타버립니다. 작년 한 해 온열 질환자 10명 가운데 3명은 65세 이상 노인이었습니다. 농촌을 지키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다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죠. 오늘도 30도가 넘는 불볕 더위가 역시 예상이 됩니다. 올여름도 장기전입니다. 이슈투데이였습니다. 특히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돌아온 오토 원비어 씨가 석방 엿새 만에 숨지면서 미국의 군사적 대북 압박 수위는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웅입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이 결국 불발됐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구속영장 청구 모두 기각되면서 검찰의 국정 개입 수사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검찰이 청구한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정 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건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내용과 구체적 행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으로 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12시간 반 동안 이어진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정 씨는 검찰이 영장에 기재한 걸로 알려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했었고요. 1월 1일에 했었고 몇 번 했었어요. 하지만 자필 편지로 수사 대응책을 논의했다거나 몰타로 도피를 시도했다는 의혹은 끝까지 부인한 채 자리를 떴습니다. 영장 심사에서 검찰은 정 씨가 삼성으로부터 금전적인 이익을 받는 데 관여했고 말을 지원받은 사실을 숨기는 이른바 말 세탁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 측은 모든 혐의는 어머니 최순실 씨가 주도한 거라고 반박했고 법원도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 걸로 보입니다. 결국 정 씨를 구속하려는 검찰의 시도가 두 차례나 무산되면서 정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C 뉴스 홍승욱입니다. 여야가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회의를 엽니다. 하지만 채택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장성호 기자입니다. 여야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인 오늘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수요일 뉴스데이입니다. 원비어 사망으로 미국의 여론이 격앙되고 있습니다. 희미하게나마 대북 대화를 탐색하던 분위기도 급속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네, 워싱턴 현완섭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현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북한을 공개 비판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원비어 사망 직후에 북한을 잔혹한 정권이라고 비판했었는데요. 오늘은 완전히 치욕스러운 일이라면서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원비어 가족들이 겪어내야 했던 일은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애도하면서 이 발언이 담긴 동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도 별도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원비어의 부당한 감금에 대해서 반드시 북한의 책임을 묻겠다면서 불법 구금 중인 나머지 3명의 미국인을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원비어는 김정은이 살해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아직도 북한에 가고 싶은 어리석은 자가 있다면 자신의 안녕을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현 특파원, 지금 이 현장에서 느껴지는 미국의 대북 응징론, 이 분위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백악관 대변인이 이제 김정은을 만날 가능성이 더 멀어졌다, 이렇게도 얘기했는데요. 네, 스파이서 대변인이 8일 만에 오늘 정례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백악관은 원비어 사망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만날 가능성은 한층 멀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원비어가 억류 17개월 만에 혼수 상태로 석방되면서 미국 내 분노의 목소리가 컸었는데요. 엿새 만에 결국 숨지면서 최고조에 달한 미국 내 대북 강경 여론을 반영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압박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독자 추가 제재 가능성과 함께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런 것이란 겁니다. 연세대학 교수가 내 직업이고 내가 대통령에게 해주는 거는 자문을 주는 거예요.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도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청와대하고 모른다고 내 학자로 갔다고. 문 특보는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 동아시아재단과 미국 우드로 윌슨 센터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문 특보 개인 자격 방문이었으며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또 해당 발언이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문 특보에게 엄중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뉴욕 맨하튼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학자적 소신이란 전제로 또다시 관련 발언을 이어갔고 귀국길에서도 자신의 발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손령입니다. 중국은 이 틈에 사드 압박 강도를 더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어제 한중 양국 외교차관 첫 만남이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정치적 결단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베이징에서 김현석 특파원입니다. 16개월 만에 열린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에서 중국 측은 시작부터 사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중 관계를 안정적이고 건강한 궤도로 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비공개 대화에서도 중국 측은 사드 배치 철회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우리 대표단은 경제와 문화, 인적 교류 분야에서의 보복행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전략대화에 앞서 우리 대표단을 만난 양재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은 한국 새 정부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我们希望韩方能够展现政治意愿和决断，信守承诺，同中方一道，妥善解决有关问题。 어제 전략대화에서 양측은 한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양국이 적극 소통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데 대해 평가하면서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갈등을 적절히 해결해 한중 관계를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궤도로 되돌리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또 다음 달 초 G20을 계기로 열릴 한중 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현석입니다. 원비어 사망 때문인지 문정인 특보의 발언 때문인지 미국은 죽음의 백조라는 별명의 비원비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다시 출격시켰습니다. 보안 때문에 통상 안 하는 척하면서 하는 훈련인데 이번엔 주한미군 사령관부터 나서서 이례적으로 언론에도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김재홍 기자입니다. 비원비 랜서 2대가 강원도 필승사격장 상공에 도착한 건 어제 오전 11시쯤. 괌기지 이륙 3시간 뒤였습니다. 우리 공군 F-15K 전투기 2대의 호위를 받으며 모의 폭격 훈련을 벌인 비원비 편대는 군사 분계선을 따라 한반도를 가로지르며 비행한 뒤 기수를 돌려 제주도 남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지난달 2차례 한반도 전개 사실을 먼저 밝히지 않았던 한미 군 당국은 이례적으로 비원비 항로와 훈련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정례 연합훈련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최근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대통령 특보의 반미 발언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을 주장했음에도 전통적 한미동맹의 기조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란 미국의 의지가 다분히 반영된 거란 분석입니다. 노력은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이 직접 할 것이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조치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비이성적이고 잔혹하며 원비어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핵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도 같을 거라면서 대화의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핵무기로 계속 엄포를 놓을 가능성이 크지만 속내는 대화를 원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비이성적인 체제고 김정은도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지만 체제 보장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핵 폐기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단계적 접근법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입장이 미국 정부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상충하지 않을 거란 생각도 밝혔습니다. 대북 선제 타격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엔 위협이 더 시급해진 뒤에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이재문입니다. 북핵 동결과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교환하자는 등의 워싱턴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문정인 특보가 오늘 새벽에 귀국했습니다. 공항에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 특보는 아주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학자적 소신이었다며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손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방미를 마치고 귀국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해당 발언이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특보 자격이 아닌 학자적 소신을 이야기